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슈퍼 달러, 슈퍼 리치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달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율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변정규 씨는 국내 최고의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 전문가로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환율 전문가가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쓴 환율 분석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환율과의 첫 만남에서는 환율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관련된 용어,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 환율이 사는 곳 시장에서는 외환시장, 금리와 환율의 관계, 주가와 환율의 관계, 채권과 환율의 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장 본격적인 환율과의 연계에서는 통화 수합, 외환거래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장 통화들 사이의 최강 인싸, 미국 달러 만나보기에서는 미국 달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미국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 오래 사귀어야 알 수 있는 변덕쟁이 환율의 성격에서는 환율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6장 복잡한 관계 정리하기는 환율을 분석하고 매매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학개미들의 다양한 환율 고민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제2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제4장의 미래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리차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금리가 더 높으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의 금리보다 원화의 금리가 더 높으면 원화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죠. 이는 국내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원화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화 금리가 더 높으면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반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원화 금리가 더 낮으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한다는 것을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국가는 기준금리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는 더 높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돼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3년 5월인 현재도 이렇게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죠. 이때 시장 금리까지 역전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겠죠. 달러의 강세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 표시 해외 채권의 매력도가 한국 채권의 매력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달러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달러 강세를 불러옵니다. 즉,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이 점점점 가속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국내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은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위험이 증가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의 상승은 달러의 강세를 불러오고 달러의 강세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 채권 금리와 환율의 관계, 채권 가격과 주가의 관계를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채권 금리와 환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채권 가격과 주가 역시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한국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시기죠.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팽배해져서 위험자산인 주식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여기서 공식처럼 외워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채권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되죠.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 상승을 의미하죠. 이렇게 한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고 상대적인 달러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달러의 약세는 달러 원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한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채권 금리와 환율, 그리고 채권 가격과 주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외적인 상황은 바로 금리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한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죠. 2022년 2월에서부터 2023년 2월까지의 한국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금리 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한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과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긴축의 시기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집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인 주가 역시 동반 하락하게 되죠. 안전 자산인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원 환율도 하락하고 채권의 가격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완화의 시기에는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집니다. 시장 금리가 급락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또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합니다. 이때 위험 자산인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죠. 즉,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과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과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국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 국내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원화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원화의 강세에 상대적인 달러의 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수지와 환율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국내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미국 시장과 달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은 달러의 위상이 공고하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글로벌 경제력, 안정된 정치 상황, 첨단 과학 기술력, 자유민주적 사회, 발전된 금융시장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축통화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도전자로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22년 외환거래의 88%가 달러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안화의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사용된 달러화의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45.4%였습니다. 아직도 국제 차익과 무역 거래의 절반가량이 달러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이든 위안화는 아직 달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로서 그 위치를 유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슈퍼달러 슈퍼리치의 핵심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달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이 책을 한 번은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의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